오늘 핫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부터 볼까요? 전재수 의원인데 전재수 의원이 잠시 뒤에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 원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경찰의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 자, 물론 전재수 의원은 거듭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험지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당선. 그런 내가 현금 2천에 시계 한 점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돼야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 나 그런 거 받을 사람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혹이든 구속돼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혹이든 본인들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 줬다라는 진술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특검에서 진술됐는데 수사의 방향이 한쪽으로 야당으로만 향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본질입니다. 그 가운데 통일교의 조직도를 보니 이런 조직이 좀 눈에 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실의전국, 황실경호국. 자, 이곳은 어딜까요? 2018년 통일교 총재 비서실 조직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총괄에 들어가 있고 보좌관실이 있고 황실의정국이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밀착 보좌하는 부서로 추정됩니다. 황실의정국은 황생부와 황식부로 나눠집니다. 황생부는 생활 담당, 황식부는 식사 담당, 그리고 황실경호국도 별도에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한 70명 정도 이상 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황실의정국, 황생부, 황식부, 황실경호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통일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가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2월 달에 교시를 내렸어요. 어떤 교시를 내렸느냐? 반드시 2년 내에 적어도 국가가 복귀했다는 실적을 만들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국가가 복귀했다는 실적을 만들어내라. 이게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건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2020년 2월 달이면 그때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부정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통일교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통일교 내에서는요,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천일국이래요. 천일국은 어떤 나라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한 발 더 넘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통일교는 천일국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여야를 막론하고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온갖 그런 것들을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천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7년까지는 그 천일국의 기초를 다 닦아야 된다. 그다음에 2022년 2월까지는 밑작업을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그다음에 심지어 뭐 경기도 뭐 여기 손이 뻗치지 않은 데가 없었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통일교가 과연 그 존속되어야 되는 건가?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런 황실 조직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실의전국이라는 조직은 280억과 관련돼서 또 한 번 이름이 거론됩니다. 얼마 전 경찰의 압수수색 때, 아니죠, 특검의 압수수색 때 금고 등에서 발견된 280억 원의 의문의 현금. 김모 씨, 한학자 금고지기로 지목됐어요. 그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김모 씨가 생활 담당 황생부 수석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정모 씨, 전 통일교 비서실장인데 통일교의 2인자로 지목됐고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이분이 황실의정국의 결재를 총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통일부 간부, 김모 씨는 몸종, 정모 씨의 지시를 받는다. 280억 원과 관련해서 황실의정국 얘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교 비밀 장부를 경찰이 확보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고가 명품 구매 내역 다량의 영수증을 확보했다. 구매 시점과 매장과 금액이 기재돼 있는데 구체적인 품목명은 없다. 왜 이걸 샀는지, 이 고가의 명품들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경찰은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은 통일교가 구체적인 여야 정치인들에게 현금과 이 명품 등을 앞세워서 로비를 했고 뇌물 등과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경찰의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텐데 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비영리 민간단체 71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 통일교 산하에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에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전재수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건넨 그 단체라는 겁니다. 행안부 사업회의 공익성만 평가하고 단체의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게 해당 매체의 의혹인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통일교가 어프로치를 했고 그중에 금품과 뇌물도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줬고 이 단체는 그 핵심에게 자서전도 건넸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주고받고 기부 혜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비영리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정도 됩니까? 2만 7천 개입니다. 엄청 많네요. 2만 7천 개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이렇게 했다. 다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3천만 원 보조받기 위해서 책을 500권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요. 3천만 원 받으려고 1,000만 원을 갖다 줬다. 그건 안 맞죠. 2천만 원 남는데요. 아까 예? 2천만 원 남는데요. 행사에 쓰잖아요. 행사에 쓰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10% 냅니다. 10%. 나머지들을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7천 개 중에서 딱 찍어서 했다. 1,000만 원 갖다 주니까 3천만 원 줬다. 1,000만 원 정도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주거나 규모가 10억이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개연성 떨어지는 얘기다. 예, 그리고 전재수 의원 저랑 같이 삼선 의원을 했고 아주 가까운 의원인데 지금 장관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저분이 이렇게 돈 받고서 뭘 했다는 거는 객관적 증거로 지금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교에서 주최했던 건데 그때 많은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세계 평화를 내세우고 여러 전 세계에서 의원급 의원들이 많이 와서 국회에서 열린 그 회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 나왔던 정동영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도 거론되는 게 그 5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경황도 아니었고요. 그건 분명하게 평화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회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2천만 원 받고 시계 하나 받아서 그러면 해저 터널을 공사를 찬성을 했네요. 이 사람이 원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전재수 의원이. 근데 그 반대하던 사람이 그걸 받았으면은 찬성 의견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도 저건 너무 상황적 증거만 가지고선 저렇게 하는 거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무죄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저는 전재수 의원이 자신 있게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받은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정호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무도 안 받았었으면 좋겠어요. 전재수 의원도 잘 알고 들고 나왔고 권성동 의원도 잘합니다. 취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은 전 잘 모릅니다. 아무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통일교의 윤모 본부장이 지어낸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특검은 받았다고 보고 기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에서의 어떤 문제 지점은 뭐냐면 물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통이 나니까 특검이 뒤늦게 이첩을 해서 뒤늦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잘 열심히 하리라 믿지만 혹시
국민들 가운데 아니, 특검도 안 한 거 경찰한테 떠넘긴 건 아니냐. 보니까 특검이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경찰은 공수처한테 또 떠넘겼던데 그러면 하청 아닙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 많은 분들 사이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통일교 관련된 의혹,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의 문이 열린 건데 비단 전재수 의원 의혹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특검을 통해서 정말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말 법과 원칙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마련해서 해야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누구든 거론되는 또 실제로 돈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나왔던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 실세라고 하는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뭉갰던 건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 밝혀지고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지금 경찰 국수본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누가 경찰 국수본이 현 정권의 실세이고 현 정권 하에서 장관을 냈고 현 정권의 집권 여당의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다고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오랜만에 제가 진짜 소망하기로는 오랜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뒤져보자. 다 파헤쳐보자. 저는 여당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고 전재수 의원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두 분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았고 몰래 받아먹고 지금 마음 졸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모든 것들을 정말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 있으면 파헤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만나서 통일교 특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니, 왜 반대를 합니까? 저는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우리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정청래 대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놀린 거예요. 3대 특검 부족하니까 종합특검 2차로 하자고 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통일교 특검은 못하겠다고 하고 경찰이 먼저 수사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이재명의 검찰이고 이재명의 경찰인데 검찰과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정권을 출범시키자마자 만들어낸 게 3대 특검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경찰 하는 거 보자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자가당착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 의혹도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정치가 복원되는 첫 무대로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또 마침 이준석 대표랑 조국 혁신당도 다 합의해서 정말 원만하게 통일교 특검은 정말 특검이 필요한 가장 특화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식 교수님 생각도 전해드렸습니다.